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마지막 주 활기차게 시작하셨는지요? 이 더위 참 지독하지요? 아마 어젯밤에도 무더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달력을 보며 이글거리는 폭염이 대체 언제쯤 물러갈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늘의 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조금씩 변화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시간의 얼굴에 조용히 새겨지는 주름살처럼 여름도 이제 서서히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구름 움직임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쪽의 구름은 동쪽으로, 그리고 저 멀리 남쪽의 구름은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회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의 중심에는 바로 여름 내내 끈질긴 더위를 몰고 온 주범,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로 전선이 하나 내려오면서 한 차례 비를 뿌려주었습니다. 이 고마운 비 덕분에 기승을 부리던 불볕더위가 잠시나마 누그러졌습니다. 참 반가운 비였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온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남중국해를 지나던 제13호 태풍 카지키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어제 8월 25일 월요일의 기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날 일 최고 기온은 경북 안동 기란면에서 37.9도를 기록했습니다. 안동 기란은 그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안동 기란을 비롯해 대구, 경북 지역이 35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를 보였습니다. 더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 새벽, 아침 최저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울릉도 첨부로 29.8도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잠들기 힘든 초열대야였습니다. 그럼 8월 26일 화요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어제까지 내려졌던 중부지방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적게 내리거나 내리지 않은 경상권과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는 폭염특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나라 안에서 한쪽에서는 폭우가, 다른 한편에서는 폭염이 계속되는 말 그대로 두 얼굴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의 정보입니다. 한국 시간 8월 26일 오전 6시 발표 자료입니다. 제13호 태풍 카지키는 TY, 즉 타이푼 등급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처럼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베트남 북부에 상륙하고 있는데요. 보통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면 급격히 약해지지만 카지키는 달랐습니다. 이는 부근 해수면 온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세력이 거의 약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태풍의 눈을 이토록 또렷하게 뜬 채로 육지에 상륙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는 뜻이기에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곳 주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할 뿐입니다. 한편 필리핀 동쪽 해성에서는 93W 열대요란이 발생해 가무시가 시작됐습니다. 태풍 카지키는 라오스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8월 26일 화요일 12시 상황입니다. 한반도 북쪽을 통과한 저기압이 러시아 연해주 부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으로부터 뻗어나온 전선이 남쪽으로 쓸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기압과 전선 모두 제법 강하게 발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기압과 전선이 발달하며 우리나라로 접등한다는 것은 대륙의 차가운 공기가 점차 힘을 키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가을이 오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지요. 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풍이 불어 덥고 습하지만 전선이 지나간 뒤에는 북풍이 불면서 건조하고 선선한 공기가 내려옵니다. 폭염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일시적입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 상층 바람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 고도, 약 5,500m 상공입니다. 오늘 낮 12시 우리나라 상공으로 깊은 기압골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편서풍을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거대한 강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기압골은 그 강물이 깊이 파이는 골짜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기압골의 동쪽에서 지상저기압이 발달하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에서 전선이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뻗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기압골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동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죠. 마치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힘겨루기 같지요. 이 기압골은 편서풍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9일 금요일 예상도입니다. 상층 기압골은 동쪽으로 이동해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은 다시 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끈질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편서풍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더 높은 상공 250헥토파스칼, 고도 1000m 상공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바로 티베트 고기압입니다. 기압골이 내려올 때 둘로 나뉘었던 티베트 고기압이 기압골이 사라지자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이른바 더블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덮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폭염 완화가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월 말에 두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불어들면서 강원도 동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동해안의 메마른 마음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은 가뭄 해소에 무척 중요합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같은 비를 보고도 처한 입장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이제 북쪽의 차가운 기단이 점차 힘을 키워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 기단이 내려오면서 비 소식도 점차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일 월요일 예상도입니다.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로 거대한 기압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압골을 따라 전국의 비구름이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입니다. 8월 30일 토요일부터 9월 4일 목요일까지의 예보입니다. 9월 1일 월요일 중부지방 전역에 우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입니다. 남부지방은 9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우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처럼 전국에 동시에 우산 그림이 예보되면 제법 많은 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문턱, 그 사이에서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바로 우리 머리 위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떠나기 아쉬운 늦더위가 버티고 있습니다. 비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비가 느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처럼 우리 인생에도 뜨거운 날과 서늘한 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있겠지요. 하지만 자연의 섭리처럼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반드시 바뀌게 마련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막바지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찾아올 빗소리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집안 환기도 한번 시키고 미리 얇은 겉옷 하나쯤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여러분의 일상에도 새로운 활력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하나로 보내십시오.